자, 교재 500페이지 사인의 진술서와 진술기재서. 자, 의 진술서 직접 쓴 거라 그랬죠. 명칭을 불문하고 쓴 건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 당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제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당의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참고에 들어가 있지, 참고에. 자, 그 다음에 그 진술기재서 다른 사람이 받아 쓴 거고. 자, 전자적 증거, 조문에서 나온 걸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전자적 증거도 여기에 들어간다. 전자적 증거의 경우는 정보 저장 매체 저장된 것은 이제 서명 날인이 필요 없다 그랬죠. 필요 없으니까. 자, 증거 등 인정 요건 진술서는 아까 조문 내용이에요. 작성자가 곧 진술자죠. 진술자의 법정 진술에서 성립이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고요. 별 문제가 안 된다. 자필이기 때문에. 자, 그것과 관련된 판례 별표 하나쯤 해놓으세요. 하나. 그래서 그 참고인 진술조서는 참고인, 여기 사인이죠. 사인의 진술서는 사인의 사인의 서명이나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이 이름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서명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름을 읽을 수 없죠. 그죠? 이상한 기호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서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날인도 없죠. 그러면 이거 증거를 못 씁니다. 원칙적으로. 증거를 못 쓰고.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어요.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으니까. 기명은 이름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명 아니고 기명 다음에는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날인도 없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못 쓰는데, 증거 동의하면 전문 증거로 그냥 증거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이 동의입니다. 증거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진술기재서 있고요. 진술기재서는 원 진술자의 성립이 진정이 증명되면 진술자의 진술에 성립이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에서 성립이 진정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넘기면 진술서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피고인의 진술서도 313조 1항 단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판례 별표 한두 개 넣으세요. 502페이지 판례, 요 판례.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도 313조 1항 본문이 아니고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막 그런 정도로만 쭉 하는데, 이제 객관적 방법이라는 게 더 들어왔다는 거 별표 놓으세요. 객관적 방법. 공판 진술서의 작성자가 이 성립 인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즉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이 진정하면 정된 대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는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마치 참고인 진술조서처럼 취급하는 거죠. 여기도 314조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로 가서 감정서, 문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의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통 감정서 그러면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의 감정서를 말하는데, 수사인의 촉탁을 받은 감정수탁자의 감정서도 여기서 말하는 감정서에 들어가지만,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그냥 313조 1항의 진술서에 해당합니다. 거의 똑같죠. 313조 1항의 진술서 규정을 감정서가 그대로 준용하기 똑같은데 근거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여기서 말하는 감정서에는 안 들어간다. 그런 정도로만 보시고, 거기 판례에다가도 별표 하나쯤 해놓고요.
그것까지만 보십시다. 여기도 314조 적용이 되고 증거 동의 대상이 되고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전문 증거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속 찍고 있는데요. 바로 314조 예외예요. 출제될 게 되게 많습니다. 기출 문제도 많고 해서 별표 한 5개 해놓으세요. 이걸 왜 출제를 안 하나 싶어요. 아주 출제될 게 많아요. 자, 조문은 요거였죠. 312조 또는 13조의 경우에 공판주는 공판길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참고인 말이라고 그랬죠. 또 312조의 경우에 312조 1항 사망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312조 1항은 피고인의 진술이 담겨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312조 사망은 당해 피고인의 내용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랬고요.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예준하는 사료나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특신 상태에 있어야 된다.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도 마찬가지. 특신 상태에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뭐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거나 314조를 정해서 증거로 사용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르죠. 원진술자가 사망증, 외국거주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책의 503페이지 맨 밑에 별표 한두 개 넣으세요. 여기에 조서에는 외국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피고인을 사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해 피고인이 성립이 진정을 인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재판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증거된 인정 요건 314조. 먼저 원주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으로 인해서 법정에 나올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자의 진술불능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사망은 별 문제가 없고 제 질병부터가 문제인데 질병은요 거의 사망에 준하는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일체 못 나올 상황이 돼요. 임상신문에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이 됩니다. 임상신문이라는 게 판사가 병상에 임한다는 거죠. 가서 물어보는 거죠. 출장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노인성 치밀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이게 포함됩니다.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격자가 참고인 지도서 써놓고 참고인 지도서 할 때 진술했다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해. 그러면 그 증거로 쓴다는 거죠. 그냥 특신 상태에 있으면 증거로 씁니다. 그렇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다거나 출산 출처놓고 출산 정신은 말똥하죠.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고 그 다음에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를 앓고 있다는 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우리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걸리죠. 트라우마. 비슷한 거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뱀을 매우 무서워해가지고 뱀 비슷한 이 새끼줄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비슷한 거 봐도. 그래서 성폭력범이 있는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 비슷한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죠. 분노가 치미는데 그 어린애가 6살인가 5살 때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생이 됐습니다. 초등 됐는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얘가 성추행을 다했다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언하는 과정에 성폭행범하고 마주치니까 또 다른 심리적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얘를 출석 안 시키고 그냥 314조 적용해가지고 얘가 했던 말을 가지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314조를 적용하게 되면 원주자가 법정에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뭐가 침해될까요? 피해자나 그렇지. 피해자나 목격자가 법정에 안 나와도 이 사람의 말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증거로 써버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을 못 해보고 처벌되죠. 따져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평한 재판을 하고자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쪽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처벌하게 되면
이놈이 악의적으로 뭐 요즘에 그 미투 사건에서부터 봤다시피 이 꽃뱀으로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꽃뱀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으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싶어하죠, 그죠? 그래서 314조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또 공평한 재판에서 맞고요. 그래서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정도로는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형법의 개정이 돼서 얘가 이 피해자하고 대면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놨죠. 목소리를 변조시키고 뭐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증언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이제 그런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되지 않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판례가 이거죠. 만 5세 무렵에 대한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가 앓다는 이유로 10세 남짓 한 5년 지나서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5년이 지나서 증거 능력이 없다. 314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 거주했는데 단순히 외국에 여행 간 정도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원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상당한 수단을 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야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판례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고자 하였으나 소환해서 질문한다. 이걸 환문이라고 그러죠. 환문고자 하였으나 외부로부터 현재 일본 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양국의 형법사 체계를 상의로 송달에 응하지 않으고 해서 불능하다라고 취지를 받았다면 314조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소재불명의 경우도 이게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단순 그 소재불명 정도는 안 돼요. 우편물을 보냈더니만 수치불명을 해가지고 우편물이 되돌아온다. 이 정도로는 31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소재 탐지 촉당을 해야 돼요. 옛날에 고영태인가 도망 다녔을 때 경찰한테 시켜서 얘가 죽었는지 아니면 뭐 천주질 시켜서 죽였는지 그걸 확인하라 그랬죠. 소재 탐지 촉당을 해서 경찰이 현재 소재 수사를 해도 발견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없을 때만 314조에서 말하는 소재불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재 탐사 자체를 한 바 없다거나 엉뚱한 곳에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소재 탐지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단지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었다거나 또는 그 소재 탐지 회보 보고서죠.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경우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소재 불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막 그런 가볍게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4번이죠. 그 밖에 이 준하는 사유. 그래서 사망질병에 준할 정도인데 경이나 분별이 상실 상태라든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 자연에서 구인을 했지만 구인이 집행되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인 집행불능.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가로 5번 증언불능과 증언거부예요. 증언불능. 그 유아 성추행 사건이 꽤나 많아요. 유아 성추행 사건. 그리고 유아들 성추행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당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친인척한테 당하고 그다음에 또 신안섬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학교 교사 폭행한 거 무슨 말인 줄 알지? 흑산도잖아, 그지? 흑산도 이러니까 흑산도 여행을 안 가니까 막 흑산도 주민이 언론에다가 막 그 얘기해가지고 그거 좀 빼달라 그래서 신안 앞바다 섬마을이라고 이렇게 고쳤는데 여기 또 어제 뉴스에 5세 여아 그 마트 삼촌한테 당했다고 또 인터넷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아 성추행한데 성추행을 당하면 어린애는 그게 성추행인지 뭔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부모가 성적인 행동을 하니까 부모가 이제 그 상담실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상담실에 가서 성폭력 상담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전문가가
요 여아하고 성추행 당한 사실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제 둘이 놀이 같은 걸 하죠. 인형 같은 걸 가지고 놀이를 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녹화를 찍어요. 그래서 뭐 그 인형 가지고 마트 삼촌이 어디 만져서 찌찌 만져서 뭐 짬지 만져서 치마 뺏겨서 뭐 팬티 뺏겨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 자기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걸 담아 가지고 이제 요 그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게 일종의 참고인 진술 조서란 말이야. 참고인 진술 조서니까 원주자가 법정에 나와서 성립 진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성폭력 특별법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서를 안 써도 되죠. 이 자체가 증거로 되죠. 영상 녹화물 자체가 성범죄의 경우는. 그래서 성립 진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법정에 나와야 되죠. 유아가 어린애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제가 말한 게 맞는데요라는 말을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요 얘가 이제 당할 때는 5살, 6살이고 뭐 당이가 금방 왔다 그래도 많아봐야 6살, 7살인데 낯선 사람한테 말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가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또 판사가 네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몰라요, 기억 안 나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상담소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거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 자체를 못해요. 그 증언불능 상황이 와버리죠. 그죠? 그럴 때에 이 비디오 테이프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 314조를 적용해요. 판례가. 그래서 증언불능은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여기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장에서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애들이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진술 일부가 재용 불능하게 된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에다 동감해 놓고요. 포함돼요. 근데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권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죠. 증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자, 그래서 요 판례 진술 거부권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 증언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내용이 되는 서류들을 314조를 정해서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그 관한 판례가 바로 이 판례인데 별표 한 4개 해놓으세요. 아직까지 그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나타나서요. 재개발 조합이 있어요. 재개발 조합. 이 비리가 많죠. 여기도 사람이 모이시면 돈이 되면 하여튼 비리가 생겨요. 요 재개발 그러니까 그런 감시하는 기구도 필요하고 한데 재개발 조합이 있고 여기에 그 재개발 전문 회사가 있어요. 재개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요 재개발 조합에 어떤 이권을 주려고 그랬나 봐요. 이권을 주면서 이제 공사를 따오려고 그랬는데 이런 이권을 주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이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요. 문의를 할 때 변호사가 이 재개발 회사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보냈습니다. 회답을 보냈다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압수를 했는데 압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변호사가 갖는 거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피의자로 몰렸다면 변호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증언도 거부할 수 있죠. 변호사, 변리사, 뭐 의사, 한의사에서 증언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 이메일을 압수를 했는가? 압수를 했나 보다. 이쪽 개별 회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변호사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압수를 해가지고 요 메일에 성립 진정을 해달라. 당신이 보낸 게 맞나라고 성립 진정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부정합니다. 못 해주겠다고 버텨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314조가 말하는 이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건데 이걸 증거로 쓰면 증거급을 인정한 이유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때 314조 중에서 이걸 증거로 쓰지는 못한다 그랬어. 못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명백한 범죄인데 그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증거급분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법적으로. 자, 그 판례 보십시다. 갑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임원에게 갑 회사가 주택개발 사업 시공자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재개발 조합에 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있구나. 관리업자가 이 재개발 조합에 위탁을 받아서 어떤 회사가 이 재개발 공사를 잘할 수 있는가 이걸 하는데 그 평가를 해주는가 보네. 선정되게 된 청탁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요. 군산업건설기무부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가 법률 자문 과제에 작성하여 갑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 의견서. 자, 그거 출처나 봐요. 법률 자문 과정에서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전송한 전자문서 이메일이죠. 출력한 법률 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재개발 회사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공판기를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증언할 내용이 갑 회사로부터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소명받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했으니까 이걸 314조를 정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그래서 위 법률 의견서는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도 출력한 문건으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피고인 환자가 작성한 진술과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나. 이거 개정법에 하면 증거로 쓸 수도 있네요. 그죠? 디지털 포렌식에 하면 증거로 쓸 수도 있네. 그런 내용은 내가 안 넣어놨나? 안 넣어놨네. 개정법에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거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출제자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어서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생각을 못해요. 그냥 옛날 판례야라고 그냥 낼 겁니다. 옛날 판례대로 그냥 문제 푸세요. 해당하나 공판중에 공판일의 작성자인 진술자의 전에 성립이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성립이 진정이 없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즉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이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들어왔잖아, 그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증거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공판기를 출석한 변호사가 그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게 증언 거부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법 314조에 증거를 인정할 수도 없다 동의해 놓고요. 314조에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법이 바뀌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제 일으키겠네요. 김진태가 여러 사람 잡겠네요. 근데 김진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하죠. 명백한 증거인데, 그죠? 명백한 증거가 컴퓨터 안에 있는데 그 성립이 진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증거를 못 쓴다는 거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특진 상태도 있어야 됩니다. 원주자가 법정에 못 나올 진술 불능 상황도 있어야 되지만 특진 상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진 상태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진 상태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특진 상태는 특히 신명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 능력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증명이 되지만 이는 엄격한 증명할 필요 없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죠. 그것도 줄쳐놓고 검사가 주장 증명이 되지만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죠.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99.99%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랬잖아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촉하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증거 등이 없는 증거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그지? 증거 조사 안 한 증거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자유로운 증명도 여전히 증명이죠. 증명이기 때문에 법관한테 확신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 증명은 단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죠. 확신. 배제할 정도니까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에 이뤄야 됩니다. 배제할 정도. 옆에다가 확신 써놓으세요. 확신.
확신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게 최근 시험에 많이 등장했어요. 두 내용이. 자, 그 다음에 판례 과테말라 사건 판례인데 462페이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쪽 페이지 불러줬을 거예요. 462페이지에서는 자, 옆에 462페이지 해놓고 과테말라 사건에서 군 검찰관이 뇌물을 준 군 장성한테 뇌물을 준 이 참고인을 과테말라까지 찾아가서 진술 조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국제형사사법 조약을 형사 공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지만 314조를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뇌물 준 사람, 과테말라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314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314조를 적용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특신 상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특신 상태 필요한데 자기가 안 만나려면 안 만날 수 있는데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고국에서 날아온 군 검사가 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줘가지고 군 검사가 원하는 대로 다 진술했으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증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지만 특신 상태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죠. 검찰관이 피고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법 공조 절차를 거쳐낸 채 과테말라 공화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거 떨어져 뇌물 공여자 갑을 상대로 참고인 지조서를 작성한 경우 갑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미 수사 형태로 조사에 응했고 조사에 직접 서명문의했던 사정만으로 특신 상태를 인정하기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의 증거조사 절차 외에 그것도 형사법 공조 절차나 과테말라 공화국 영사를 통한 조사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 현재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점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니에 동감해 놓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지만 특신 상태가 없기 때문에 증거 등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잘 맺어야 됩니다. 함정을 파요. 위법 수입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등이 없다라고 과테말라 사건에서 그렇게 함정을 파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증거는 아까 본문에서 봤다시피 특히 심의하는 사태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이거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 좀 반복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제 315조에 한 증거 능력, 당연히 증거 능력 서류 이것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표 3개쯤 해놓으세요. 기본적으로 314조를 왜 안 내고 있는가 궁금한데 여기도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의 객관식 내기가 편해요. 요게 315조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자, 315조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당연히 증거되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를 할 수 있다. 1호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옛날에 호적이라고 그랬죠.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작성한 문서, 공무상 증명문서라고 그랬죠. 2호 사업장부 항의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업무상 통상문서. 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 특신문서죠. 그래서 첫 번째 공무상 증명문서부터 보십시다. 먼저 법조문이 있는 거 위에 있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등기부 등본 초본, 이게 공정증서 등본이죠. 공정증서 원본 등본. 요거는 등본이구나. 이게 원본입니다. 등기부 등본, 여기는 등기부가 원본이고요. 공정증서 원본이고 등본 초본이 공정증서 등본에 들어가겠네요. 등본하고 초본하고 구별할 줄 알아요? 등본은 주민등록 다 나오는 거, 가족관계 다 나오는 게 등본이고, 초본은 자기 것만 떼는 게 초본이고, 그것만 빼는 게 초본이고, 인감증명, 신원증명서 등등등.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가 보고서 공무원이죠. 세관 공무원의 시가 감사 공무원이죠. 1번 이거 고쳐야 됩니다. 시모노세키 세관서죠. 원어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저기 좀 무시하니까 원산지 발음을 안 해주죠. 한자 표현을 그냥 하관이라고 하관. 시모노세키입니다. 시모노세키. 세관서 통괄로 되어 있고요. 통괄이라는 게 그런 이게 일본 말이라서 통괄이 맞는 거예요. 통괄심리관의 감정서 등본, 군의관의 진단서, 서울대 의사의 진단서도 여기 들어갑니다. 서울대 병원 의사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진단서 여기 들어가요. 일반 병원 의사는 여기 안 들어가죠. 일반 병원 의사는 313조에 그냥 진술서에 들어가는데 이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갑니다. 법원의 판결 사본 여기 등이 여기 들어가요. 자. 그렇지만 그래서 그 공무원이라도 여기 안 들어가 있나? 뒤에 없나? 아이고 안 넣어놨구나. 그 밑에 책 봐봐요. 책에 공무원에도 수사기관 공무원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수사기관 공무원은 여기 안 들어가요. 법원 공무원 들어가죠. 외국 공무원 들어가는데 수사공무원은 312조로 갑니다. 또 공무원이 작성했더라도 그 공고적 증명에 관한 사항만 여기에 들어가지 그냥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사실 확인서 같이. 자 밑에 판례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노랗게 된 부분 빨리빨리 주세요. 이게 통째로 요즘에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사회부 이거 뭐 자꾸 바뀌니까 보건사회부 장관의 마약이 매사되는 시가조사 보고서 315조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 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 매 4, 5년 총선 세관 공무원 이게 포인트죠. 작성한 감정서 당연히 들어가고요. 일본 하관 세관서 통관 심리관 작성의 범칙 물건 감정서 뭐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비교 판례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중 공인을 제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실 확인서죠. 그 공적 증명에 관한 게 아닙니다. 공인은 이게 도장이 파져 있는 거죠. 접수를 언제 했다고 하는 거. 요 공인 날짜에 대한 요거는 그 당연히 증거는 인정돼요. 그 부분은 그 외에 그런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판례, 대한민국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을 해봐서 감정서죠. 오늘 당연히 증거는 인정됩니다. 국가수는. 근데 그 비교 판례 보시면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 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여기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국과수하고 육과수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육과수는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의 추측입니다. 순추측이 어디 확인된 건 아닌데 이게 그 실험 분석관 사인이라는 얘기죠. 사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인의 위탁 그 뭐 계약직이라든가 임시로 와 있는 사람이지 공무원 시험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안 그러면 저 차이를 뭐 법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죠. 판례 변경이 아닌다면. 도움글에 그 얘기를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상 통상문서 볼까요? 업무상 통상문서. 사업장부 항일치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금전 출납표, 전표, 통계표 이런 것들입니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진료 기록부 줄여서 진료부로 그러죠. 진료부. 이건 이제 병원에 가면 차트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죠. 환자들, 보호자들 못 보게 이렇게 가립니다. 특히 설명할 때만 가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면서 컴퓨터 이렇게 모니터로 치면서 못 보게 이렇게 가려놓죠. 진찰하면서. 그 기록이 요거고, 요 기록은 이 사람이 언제 와서 어떤 진료를 받았다는 걸 기록하니까 늘 작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허위 작성하면 허위 허위 진단서 작성이 되니까 처벌되나? 그래서 여기는 통상문서지만 진단서 있잖아요. 진단서는 끊어달라는 대로 대체로 끊어져요. 어디에 쓰실 겁니까? 물어봐서 보험사에 낼 건지 뭐 이런 거 물어봐서 그 원하는 대로 잘 끊어주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진료부는 늘 쓰여지는 거니까 당연히 증거는 인정돼요.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의원에는 또 한자로 써가 못 알아보게 막더라고.
양이들은 한의사들은 의사를 우리가 그냥 의사를 부르는 걸 양이라고 부르는데 양이들은 영어로 막 써가 못 알아보게 만들죠. 뭐 골절 같은 거 이렇게 찍어하면 지들끼리 뭐 영어로 막 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뭐 권위 의식이고 뭐 장벽을 쌓는 거죠. 국사 같은 공부하면 알겠지만 옛날에 유식 지식인들은 한자를 알아야 되고 한글로 바꾸자 그랬을 때 지식인들이 반대했지, 그지? 왜? 자기들의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영역 한자로 그렇게 방하잖아요. 유럽은 라틴어로 방어해서 라틴어 한자를 배우고 라틴어 어려운데 공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일반 백성 못 하니까 그렇게 계급 사회를 만들었던 건데. 아이고. 자, 아마 그런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아, 참, 더 있다. 특집 문서가 더 있죠. 하나 더 있다. 판례 봐보세요. 판례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 한 3개 놓고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업을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을 이렇게 메모지에 메모해 주었던 메모리 카드 있어요. 메모리 카드. 그래서 성매매하면서 이 아저씨는 뭐 간호사 복장을 좋아했다, 아니면 스튜디오스 뭐 복장을 좋아했다, 이런 것들, 이런 걸 해나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증거등이 인정되죠. 업무상 통상 문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거고요. 특신 문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화해서 작성된 문서가 있는데 거기 공공기록 보고서 역서라고 되어 역서가 역사서가 아니고요. 달력을 말합니다. 달력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달력 말고 업 달력이라든가 농업 달력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 농업 달력 이걸 하나 구할까? 내가 최근에 주말 텃밭을 하면서 이 달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니까 이 농사라는 게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타이밍을. 그래서 심을 때 심어야 되지. 조금만 늦게 심으면 뭐 제대로 그 수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업 달력에는 뭐 간조기, 만조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죠. 농업 달력은 뭐 그다음에 씨 뿌릴 시기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마다 딱 기록이 된 거니까 정확하다는 거죠. 정기 간행물살의 시장 가격표, 정기 간행물이라는 게 그 신문이죠. 신문상의 시장 가격표인데 시장 조사를 하고 적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가격이 떨어진 게 양파예요, 양파. 날이 좋으면 농사는 풍년인데 풍년이면 농민들이 요즘은 망하죠. 풍년도 어지간히 풍년이지. 너무 대풍이면 다들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이 양파 값이 반의 반값으로 떨어진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생양파가 뭐 늦게 한 사람 갈아 버린다고. 그럴 때 이제 돈 있는 사람은 그걸 사가지고 저장했다가 양파 다 떨어질 때 풀면 떼돈을 버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걸 조절할 게 정부인데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 약자들만 늘 정보에 떨어지거나 자금이 떨어지는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다음 스포츠 기록, 뭐 이대호가 홈런을 몇 개 쳤다 이런 거, 영감, 군법이 판결 사본 이런 게 특심 문제 들어가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고답니다. 다른 사건의 공무원 조서, 구속 적부 신문 조서 별표 한 서너 개 놓고, 구속 적부 신문 조서는 130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이라든가 유치장에 작성된 체포구속인 접견부 이는 당연히 증거등 인정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피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볼게요. 여기 뭐야, 탄핵 증거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그 변호인과의 접견은 비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은 교도관에 들어와서 둘이 주고받는 얘기를 다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는데 성의 없이 한다고 그냥 뭐 졸다가 적다가 무슨 말하는지 이렇게 세세히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통상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등이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뭐 탄핵 증거로는 못 쓴다라는 판례가 있고.
자, 그에 관한 판례들, 요거죠. 첫 번째 판례가 구속 적부 신문조서 줄쳐놓고요. 311조에 해당되지 않지만 311조 3호에 의하여 증언에 인정된다. 이거 많이 나오죠. 그 구속 적부 심사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 사법경찰관 작성의 세세대 16호에 대한 수사 보고서인데, 이거는 당연히 증언이 인정돼요. 저 앞에 수사 보고서에 검증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일체 증거로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혼동하지 마시고요. 요 세세대 16호가 이제 내일 남북 뭐 정상회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주 획기적인 결과가 와서 갑자기 이제 통일이 될 듯한 이런 분위기를 왔으면 좋겠구만.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주고받나 봐. 그 비무장지대를, 진짜 비무장지대를 만들자. 완전히 군 병력을 물리자. 뭐 바로 못 물리겠으면 뭐 그 GP라도 몇 개씩 상징적으로 철수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주고받는다고. 내일 가서 하겠지. 뭐 한 뭐 열 몇 시간 한다니까. 왜? 전쟁하면 그럴 리는 없고 세상이 그렇게 거꾸로 흘러가지 않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세세대 16호가 북한 발행의 불온 잡지입니다. 북한 잡지인데 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내용을 사법경찰관이 이렇게 다운표를 쳐가지고 짜집게 해서 요약한 거죠. 이거는 원본이 있고 그걸 요약한 거니까 원본 보면 바로 알죠, 그죠? 이걸 이렇게 요약했구나. 그래서 특신 문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교 판례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 주민들의 진정서 4번, 이거는 증거 동의 있지 않는 한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체포구속 접견부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자. 수고했어요.